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당신 아버지와 이혼하자마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계세요. 뭐라고? 어머니가 누구를 만나? 모르는 남자예요. 근데 어머님 행동이 이상해요. 가끔 물건 둔 곳도 잊어버리시고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어머님 재산은 어떻게 될지. 내 재산이 그렇게 궁금하니 지원아? 오랜만이군, 윤재혁. 40년이 지났지만 내 아내를 빼앗으려는 버릇은 여전하군. 그래, 40년 전 내 회사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기억하나? 그 비밀 거래. 그리고 내가 숨기고 있던 검은 돈들 모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던 나를 기억해. 무슨 말이에요? 재혁 씨? 태식?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이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는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해요. 강민우 씨, 당신 아내가 당신 어머니에게 약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 모르는 게 많으시군요. 윤세현이 저와 불륜을 저지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니? 왜냐하면 윤세현은 제 이복형이니까요. 맞죠, 윤재혁 아버지? 하나 씨, 당신 설마 오랜만이야. 미란아, 언니가 많이 보고 싶었어. 미영 언니 어떻게? 당신은 죽었다고. 죽은 줄 알았겠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난 내 죽음을 위장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왜? 재혁이 날 사랑한 적 없었으니까. 그는 항상 너만 바라봤어. 40년이 지나도 미란아, 나도 널 기다렸어. 미란, 당신을 기다렸어요. 두 분 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스스로 서기로 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실버타운을 열기로 했어요. 황혼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할 거예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뚝 떨어집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오미라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6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아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성이었습니다. 40년이란 긴 세월을 함께한 남편 당태식 회장과의 이혼 서류에 사인한 지 이제 일주일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워졌구나, 미란아. 바로 그날 미라는 평소처럼 시니어 헬스클럽을 찾았습니다.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라 러닝머신 위에서 걸음을 옮기던 중 문득 건너편에서 눈에 익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녀의 첫사랑이자 그녀를 배신하고 사촌 언니 오미영과 결혼했던 윤재혁이었습니다. 재혁은 미란을 발견하고는 러닝머신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란은 당황한 듯 서둘러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그의 손길이 미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란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재혁 씨,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 그 눈빛 속에는 젊은 날의 열정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재혁은 조심스럽게 커피를 제안했고 미라는 망설임 끝에 수락했습니다. 카페에서 그들은 지난 세월을 나눴습니다. 재혁은 미영이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방금 전 이혼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노년의 남녀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꼈는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란 씨에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때 미영과 그런 식으로 미라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카페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이 만남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란의 며느리 서지원이었습니다.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그녀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꺼내 남편 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당신 아버지와 이혼하자마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계세요. 그날 이후 미란과 재혁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원 산책, 클래식 콘서트, 미술관 관람, 청춘으로 돌아간 듯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혁은 용기를 내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 씨,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늦었을까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노년의 로맨스가 아닌 복수와 배신, 그리고 40년 동안 감춰진 충격적인 비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머님이 미쳤어요. 68세의 새로운 연애라니 말이 됩니까? 강민우는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며 흥분했습니다. 그의 아내 서지원은 차분하게 소파에 앉아 남편의 분노를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염려하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윤재혁이란 남자를 만나고 계시다니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옛 사업 파트너였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그 남자와 재혼이라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강그룹 지분의 절반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고. 지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미란의 막대한 재산이 그녀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님이 최근에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혼을 결정하시고 이제는 노인네가 연애를 시작하시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치매라고? 설마. 지원은 교묘하게 남편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저번에 어머님이 손주 이름을 잠깐 헷갈리셨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리고 가끔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리시고 재산 관리도 점점 엉성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우와 지원은 어머니를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유명 신경과 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지원은 이미 그 의사와 비밀리에 접촉해 거액의 돈을 건넸습니다. 의사는 예상대로 경도인 지장의 의심, 소견을 냈고 미라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도 안 돼. 한편 윤재혁의 아들 윤세현도 자신의 계획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미란과의 재회 소식을 들은 그는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오랜만에 아버지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세현은 위장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혁은 아들의 축하에 감동받은 듯 보였습니다. 고맙다. 아들, 내가 미란을 다시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그날 밤 세현은 비밀리에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빠져들고 있어요. 오미란의 재산 내역은 찾으셨나요? 놀랍게도 통화 상대는 바로 서지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 그들은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어머님 재산이 최소 1조는 된다고 봐야 해요. 강그룹 지분 30%에 부동산, 미술품까지. 지원이 말했습니다. 세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빈털털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왜 오미란 같은 재벌과 결혼했던 사람이 몰락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신 시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회사를 40년 전에 강탈했거든요.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두 집안은 원수 사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죠. 충격적인 고백 후 둘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곧 세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졌네요. 우리 부모님이 사랑에 빠져 정신이 없는 사이 우리가 진짜 게임을 하는 거죠. 지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맘에 들어요, 윤세현 씨. 이런 남자라면 함께 일해볼 만하겠네요. 그리고 그들은 테이블 밑에서 은밀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 강태식이 변장한 채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강태식은 자신의 고급 승용차 안에서 녹음기를 껐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는 그를 분노와 충격으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꾸미는 음모, 그리고 윤재혁의 아들과의 불륜까지. 하지만 가장 그를 괴롭힌 것은 회사를 강탈했다는 세연의 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직도 돌고 있군. 태식은 쓰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태식은 미란이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미란과 재혁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고, 재혁은 미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가슴에 질투가 불꽃처럼 일었습니다. 미란, 태식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란은 놀라서 재혁의 손을 놓았습니다. 태식, 여긴 어쩐 일이야? 태식은 재혁을 노려봤습니다. 오랜만이군, 윤재혁. 40년이 지났지만 내 아내를 빼앗으려는 버릇은 여전하군. 재혁은 당황한 기색 없이 태식을 마주봤습니다. 강태식, 이제는 당신 아내가 아니야. 미라는 이혼했어. 태식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법적으로는. 하지만 40년을 함께한 사이를 그렇게 쉽게 지울 수 있을까?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태식. 우리 관계는 끝났어.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고 합의했잖아.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난 합의한 적 없어. 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는지 알기나 해. 우리가 함께 일군 모든 것, 강그룹의 절반을. 그만,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원한 건 항상 회사였어. 내가 아니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본 적 없어. 재혁이 미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가자, 미란.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태식이 재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넌 정말 뻔뻔하군. 내가 내 회사를 어떻게 가져왔는지 기억하나? 그 비밀 거래. 그리고 내가 숨기고 있던 검은 돈들. 모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던 나를 기억해.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재혁 씨, 태식. 재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란, 난 나중에 설명할게. 태식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설명해봐. 내가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미란에게 돌아왔는지, 아니면 40년을 기다린 복수인지. 태식이 떠난 후 미란은 재혁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았고 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전 내 회사는 급성장하고 있었어. 하지만 비자금 문제가 있었지. 그건 당시 관행이었어. 태식은 그걸 알아내고 나를 협박했어. 회사를 넘기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빼앗겼던 거야? 그런데 태식이 말한 복수는 무슨 뜻이었어? 재혁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정말 널 사랑해, 미란. 그건 진실이야. 하지만 태식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 그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았으니까. 회사뿐 아니라 너까지, 나까지요? 하지만 재혁 씨는 언니와. 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태식의 계략이었어. 그가 미영을 이용한 거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내가 알아주길 바랐어. 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간 믿어온 진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그녀를 배신한 게 아니라 태식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면 그녀의 인생은 거대한 속임수 위에 세워진 것이었을까요? 그날 밤 미라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젊은 시절 사진들을 뒤적였습니다. 문득 한 장의 사진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태식, 재혁, 미영, 그리고 미란이 함께 찍은 사진.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이제 보니 태식의 눈빛에 욕망이, 미영의 표정에 계산이 보였습니다. 내 인생의 40년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라는 병원 진료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의사 자격증들이 그녀를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미란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펼쳤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아직은 경미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치매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전 멀쩡해요.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특히 최근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는 전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갑자기 끝내신 것도요. 미라는 분노했습니다. 제 이혼이 치매 때문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민우와 지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원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께 다 들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미라는 며느리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난 아프지 않아. 이건 모두 오해야. 그날 저녁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 씨, 나 좀 만나줄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미라는 재혁에게 치매 진단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재혁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란, 당신은 절대 치매가 아니에요. 당신의 눈은 여전히 맑고 대화도 논리적이에요. 무언가 이상해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와 지원이 날 의심해요. 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재산을 노리는 걸까요? 다음 날 태식이 미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봐, 미란.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재혁과 미영이 미르하는 모습, 둘이 몰래 만나는 장면들. 재혁이 널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그는 항상 내 언니를 원했어. 날 증오해서 내게 접근한 거야. 미라는 사진들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건 진짜인가요? 물론이지.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구나. 병이 생각보다 심한가 보네. 태식이 떠난 후 미라는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기억이 뒤섞이고 과거와 현재가 교차했습니다. 재혁이 정말 그녀를 속인 것일까요? 태식이 보여준 사진들은 진짜였을까요? 그날 밤 재혁이 미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란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란,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미란은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재혁 씨 정말 날 사랑했나요? 아니면 태식에 대한 복수였나요? 재혁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론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럼 이건 뭐죠? 미란이 태식이 준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재혁은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태식이 만든 거야. 이 사진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내 기억도 믿을 수 없고 당신의 말도 믿을 수 없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혁은 미란을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미란, 당신은 절대 치매가 아니에요. 이건 모두 계략이에요. 그들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그때 미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미란 씨인가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제가 중요한 정보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당신의 검사 결과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해 보셨나요? 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약이요. 전 특별히 먹는 약이 없는데요. 당신의 혈액에서 리스페리돈이라는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이건 심한 정신질환에 쓰이는 약인데 부작용으로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란과 재혁은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미란에게 몰래 약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란의 머릿속에 지원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지원이 매일 아침 직접 준비해주던 영양제. 이제 알겠어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날 미치게 만들려고 해요. 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재혁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요. 당신의 영양제를 검사하고 CCTV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날 밤 미라는 지원이 준비한 영양제를 몰래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태식이 보여준 사진들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디지털 시대 이전의 사진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미영의 옷 스타일이 시대에 맞지 않았고 배경의 건물은 90년대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조작된 거야. 미라는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 이건 리스페리돈이 맞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쓰는 약이 아니라 조현병 치료제죠. 과다 복용 시 환각, 혼란, 기억력 저하 등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김태준 교수는 미란이 가져온 영양제를 분석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미란과 재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재혁이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내 아들 민우가 이 일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알아봐야 해요. 어쩌면 지원만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다음 날 미라는 태식을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운영했던 강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태식,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은 40년 전 재혁의 회사를 정말 강탈한 거예요. 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그럼 이 사진들은요? 미라는 조작된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널 보호하려고 한 거야. 재혁은 위험한 남자야. 그가 널 이용하고 있다고. 거짓말 그만해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날 속였어요. 내가 왜 당신과 결혼했는지 알아요? 재혁이 날 배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모두 당신이 꾸민 계략이었다니. 태식은 갑자기 미란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란, 그 남자가 뭐라고 하든 믿지 마. 그는 복수하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기나 해. 그가 노리는 건 내 재산이라고. 놓으세요. 미란이 태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당신과 민우, 지원은 왜 날 미치게 만들려고 해요? 내 재산을 노리는 건가요? 태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영양제에 정신약을 섞었더군요. 김태준 교수가 확인해 줬어요. 태식은 놀란 듯 했습니다. 정신약.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너는 내 아내야. 전 아내였어요. 이제는 이혼했잖아요. 그때 태식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미란, 내가 모든 걸 다 말해줄게. 사실은 그가 말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위험해. 누가 듣고 있을지 몰라. 내일 내 별장에서 만나자. 모든 걸 설명해 줄게. 미라는 의심스러웠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에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이 미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란, 큰일 났어요. 윤세현, 내 아들이 당신 며느리와 만나고 있어요. 미란은 놀라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세현 씨와 지원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 비서가 우연히 둘을 호텔에서 목격했어요. 그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세현 씨가 지원과? 이해가 안 돼요. 재혁이 앉아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란, 내가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세현은, 그는 복수심이 강한 아이예요. 내가 태식에게 회사를 빼앗기고 무너진 모습을 봤거든요.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지원과 손을 잡는 거죠? 재혁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사실, 민우는 바로 그때 민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재혁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미란이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이분은 내 오랜 친구야. 윤재혁 씨.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아요. 윤세현의 아버지죠. 그의 시선이 매서워졌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는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해요. 재혁이 일어났습니다. 강민우 씨, 당신 아내가 당신 어머니에게 약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민우는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내 영양제에 리스페리돈이 들어있었어. 김태준 교수가 확인해줬어.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원이, 그럴 리가 없어요. 재혁이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내는 제 아들 세현과 불륜 관계입니다. 민우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가 재혁에게 달려들었지만 미란이 그를 막았습니다. 민우야, 진정해. 이건 모두 사실이야. 지원이 널 배신하고 있어. 민우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괴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르는 게 많으시군요. 윤세현이 저와 불륜을 저지를 수는 없어요. 미란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민우는 재혁을 노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윤세현은 제 이복형이니까요. 맞죠. 윤재혁 아버지. 방 안에 충격적인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라는 민우와 재혁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우야. 재혁 씨가 내 아버지라니? 재혁의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란, 내가 말하려던 게 바로 이거예요. 민우는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라고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전 당신이 태식과 결혼하기 직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기억해요? 그날 밤 우리는 민우가 재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날 속이지 마세요. 내가 당신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재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10년 전 내 친구 최진우를 통해 알게 됐다. 그는 의사였지. 그가 우연히 우리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임신했을 때 재혁 씨는 이미 미영 언니와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태식에게 말했고,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 아니, 태식 회장님에게 제가 재혁 씨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은 그걸 알면서도 너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어. 그는 나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미란, 당신이 태식과 결혼한 후 나는 절망에 빠졌어. 미영은 나를 위로했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당신에게 있었어.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지원과 세현은? 미란이 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민우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원은 항상 지독하게 야망이 컸어요. 그녀는 세현과 내가 이복 형제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아마도 검사 결과를 몰래 봤겠죠. 그래서 그녀는 세현에게 접근했을 거예요. 두 집안의 재산을 한꺼번에 노리고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긴장된 분위기를 보고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원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알아버렸어, 지원아. 내가 어머니에게 약을 먹인 것도, 윤세현과의 관계도.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날 배신했잖아요. 당신은 항상 어머니 하면서 나를 무시했어요. 난 그저 당신 옆에 있는 장식품 같았다고요. 미라는 지원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날 미치게 만들려고 했니?
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지원은 미란을 노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나를 업신여겼어요. 민우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난 그저 인정받고 싶었어요. 세현과의 관계는 재혁이 물었습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현 씨는 내게 진심으로 대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미라는 지원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는데 지원이 그렇게 느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지원아, 난 널. 됐어요. 지원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세현 씨와 난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우린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서 막아야 해. 미란이 말했습니다. 지원이 위험한 일을 저지를지도 몰라. 민우는 망설이다가 아내를 뒤쫓아 나갔습니다. 미란과 재형만 남겨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혁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헤쳐나가요.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란은 태식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를 만나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태식은 테라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미란. 태식이 미란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민우가 당신이 아니라 재혁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군요. 미란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게 중요했을까? 난 내가 필요했어, 미란. 그리고 그 아이도. 왜요? 정말 날 사랑했어요? 태식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랑, 그래. 처음에는 내 재산과 가문 때문에 접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널 사랑하게 됐어.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한 번도 날 진정으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저 당신의 소유물로만 여겼죠. 태식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난 늙었고 모든 걸 잃었어. 널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내 삶을 찾았어요. 재혁과 함께.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남자가 널 버릴 거야, 미란. 그는 복수만 원해. 널 이용해서 나를 망치려는 거라고. 미란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당신 말에 속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떠나려 할 때 태식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 미란. 내가 모든 걸 바꿀게. 미란은 태식의 손을 뿌리치고 별장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란과 재혁은 고급 실버타운 골드라이프 레지던스로 함께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은 호텔 같은 시설과 서비스로 유명했으며 여러 유명인사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입주 첫날 환영 파티에서 미라는 최 회장이라는 75세의 노신사와 그의 젊은 아내 유하나를 만났습니다. 하나는 38세로 최 회장보다 거의 40살이나 어렸습니다. 오미란 여사님 아니세요? 강그룹의 하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유하나라고 해요. 이런 곳에서 당신 같은 분을 만나다니 영광이에요. 미라는 공손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하나의 지나친 친근함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재혁은 미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전형적인 골드디거 같은데요. 최 회장은 부동산 재벌이에요. 그날 밤 미란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냉정하고 날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줄 몰랐네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하나는 깜짝 놀라 담배를 숨겼습니다.
그러다 미란을 알아보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란님, 놀라게 하지 마세요. 남편 몰래 피우는 건데 비밀은 지켜드릴게요. 미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는 잠시 미란을 관찰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강태식 회장님의 전처라고요. 그 유명한 이혼 사건. 미란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하나가 미란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미란님,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미란은 하나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날카로운 시선, 계산적인 미소,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하나씨. 친구가 되죠. 미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란은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재혁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고, 마침내 그녀는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하나와의 친분이 깊어질수록 미란은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에게서 느껴지는 그 이상한 친밀감,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는 듯한 태도. 어느 날 아침 실버타운 전체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최 회장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모든 입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장마비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사인은 부검 후에 알 수 있을 겁니다. 형사가 발표했습니다. 미라는 거실 한켠에서 오열하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하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하나씨. 힘내요. 하나는 미란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제 난. 그날 오후 경찰은 최 회장의 약병에서 과다한 양의 수면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용의자로 유하나가 지목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는 소리쳤습니다. 난 남편을 사랑했어요. 미라는 직감적으로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절박함도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나 씨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란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저와 함께 있었어요. 11시까지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나눴죠. 재혁은 미란의 거짓 증언에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위증 덕분에 하나는 잠시 의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하나가 미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당신은 알잖아요. 내가 그날 밤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걸. 미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지 내 직감을 믿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미란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웃음이었습니다. 역시 언니는 달라. 하나가 말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선하고 믿음직했지. 미란은 얼어붙었습니다. 언니라고? 당신. 설마. 하나는 천천히 가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일부를 이루는 듯한 뭔가를 떼어냈습니다. 성형수술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오랜만이야, 미란아. 언니가 많이 보고 싶었어. 미란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 앞에 10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사촌 언니 오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미영 언니, 어떻게? 당신은 죽었다고. 죽은 줄 알았겠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미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난 내 죽음을 위장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왜? 재혁이 날 사랑한 적 없었으니까. 그는 항상 너만 바라봤어. 40년이 지나도 난 복수하기로 결심했어. 미영의 눈에 광기가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성공했어. 그럼 최 회장은?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무심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노인네, 그냥 내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야. 그의 재산이 필요했거든.
미란은 공포에 질려 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그를 죽였어. 직접 죽인 건 아니야. 그저 약을 좀 도와줬을 뿐이지. 미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란아, 도망치려 하지 마. 우린 할 얘기가 많아. 미란이 문고리를 잡으려 할 때 문이 열리고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영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미영, 어떻게? 안녕, 여보. 오랜만이네. 미영이 비웃었습니다. 놀랐어. 죽은 아내가 돌아왔다고? 재혁은 창백한 얼굴로 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미영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여전하군. 항상 미란하면서 내가 40년을 당신 곁에 있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이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체포하세요. 이 여자가 최 회장을 살해했습니다. 경찰들이 방으로 들이닥쳤고 미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 같은 건 없어. CCTV가 있어. 태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의 방에 들어가는 당신 모습이 찍혔어. 미영이 미란을 노려봤습니다. 이건 덫이었어. 날 유인한 거야. 경찰이 미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가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난 돌아올 거야. 태식이 다가와 미란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위험할 수도 있어서 널 미행했어. 미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난 늘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태식의 눈에 슬픔이 비쳤습니다. 미영이 살아있다는 건 나도 최근에 알았어. 그녀를 쫓던 사립탐정이 보내온 사진을 봤지. 다음 날 세 사람은 실버타운 라운지에 모였습니다. 미영은 구치소에 있었고 최 회장의 죽음은 타살로 확정됐습니다. 미영은 언제부터 살아있었던 거죠? 미란이 물었습니다. 재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미란과 태식이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쯤 우연히 그녀를 발견했어. 하지만 그녀가 나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건 몰랐어.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미란.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어. 잠깐, 그럼 미영과 지원, 세현은? 미란이 물었습니다. 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했어. 내가 민우에게 물어봤는데 지원과 세연은 미영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더군. 그럼 내 약에 리스페리돈을 넣은 것도 미영의 계획이었어. 태식이 설명했습니다. 지원은 그저 실행한 것뿐이야. 재혁이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미영은 감옥에 갈 거고. 그때 뜻밖의 방문객이 들어왔습니다. 태식의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미영 여사님이 구치소에서 연애를 요청했습니다. 태식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야겠군. 미란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태식, 조심해요. 미영은 위험해. 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이제 그녀가 어떤 짓도 할 수 없을 테니까. 구치소에서 태식은 미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영은 초췌해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날 보자고 한 거지? 태식이 물었습니다. 미영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거래를 하죠. 강태식. 내가 가진 정보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교환하는 거예요. 무슨 정보? 미란과 재혁이 당신 모르게 계획하고 있는 것. 그들은 당신의 회사를 차지하려 해요. 미영이 속삭였습니다. 태식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난 더 이상 속지 않아, 미영. 미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태식, 당신과 나. 우린 비슷해요. 둘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잖아요. 태식은 잠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미영. 난 미란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건 당신이 재혁을 이용한 것과는 달라. 하지만 태식이 일어서려 할 때 미영의 말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그녀의 약에 당신도 뭔가를 넣었죠? 태식은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난 알아요. 당신도 그녀를 조종하려 했다는 걸. 미란의 아파트에서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고 미란과 재혁은 소파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이에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내 약에 뭔가를 넣었나요?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맞아. 하지만 지원처럼 너를 미치게 만들려던 게 아니었어. 난 단지 너를 내 곁에 붙잡아두고 싶었어. 무슨 약이었어요? 재혁이 분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그네슘, 그리고 약간의 진정제. 태식이 고백했습니다. 불면증에 도움되는 약이었어. 너무 강한 약은 아니었지만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은 날 정말 사랑한 적이 없군요. 그래, 처음에는 내 재산 때문에 접근했어. 태식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널 사랑하게 됐어. 미란아. 단지 내 방식이 잘못됐을 뿐이야. 방 안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지원이 돌아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연도 함께요. 그들이 할 말이 있대요. 잠시 후 지원과 세연이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둘 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세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와 태식 회장님, 그리고 아버지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럼 미영과 함께 일한 것도 사실이군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세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최 회장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저희는 빠져나왔어요. 그 여자는 정말 무서웠어요. 지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죠? 당신들이 저에게 한 일은. 어머니. 민우가 다가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지원이 한 일에 책임이 있어요. 제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미란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모두 실수를 했어. 미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다음 날 미란은 병원에서 전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약물의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퇴원 후 미라는 강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서 세 남자를 만났습니다. 태식, 재혁 그리고 아들 민우.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남자였습니다. 난 결정했어요. 미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세 남자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난 혼자 여행을 떠날 거예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젊은 시절에 못했던 경험들을 하려고 해요. 미란. 재혁이 놀라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함께 하지 않을 거예요? 태식이 물었습니다. 미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난 내 인생에서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해 왔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찾고 싶어요. 민우가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선택하시든 저는 지지할게요. 미라는 아들을 포옹했습니다. 그녀는 태식과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미란의 결정 앞에서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신들에게 감사해요. 두 분 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할 차례예요. 1년 후 인천국제공항. 환한 미소를 지은 미란이 입국장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녀는 1년간의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브라질의 열대우림, 이집트의 피라미드, 베네치아의 운하. 그녀는 평생 꿈꿔왔던 모든 곳을 다녀왔습니다. 미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우에게는 일부러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미라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여행은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강하고 자신감 있고 무엇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미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풀고 샤워를 한 후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방금 도착했어, 아들.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어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엄마, 당장 보고 싶어요. 미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그래. 오늘 저녁에 만날까? 전화를 끊고 미라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미라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민우에게 물어봤죠. 당신이 오늘 돌아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미라는 재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재혁은 지난 1년간 자선단체에서 일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미란, 당신을 기다렸어요. 재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재혁 씨,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또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란이 문을 열자 이번에는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도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태식이 말했습니다. 어쩐지 오늘 내가 돌아올 것 같았어. 미라는 태식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재혁과 태식은 서로를 보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세 사람은 의외로 평화롭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식은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미란아, 나도 널 기다렸어. 태식이 말했습니다. 미라는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의 삶에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고마워요. 미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스스로 서기로 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 삶을 살고 싶어요. 두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란의 결정을 존중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로 남을 수 있겠죠? 재혁이 물었습니다. 미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모두 너무 많은 역사를 공유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민우와 그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지원은 아이를 안고 있었고 미라는 손주를 보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달라 보이세요. 민우가 감탄했습니다. 더 젊어 보여요. 미라는 웃었습니다. 여행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법이지. 태식과 재혁은 가족 모임에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이제 용서와 이해로 대체된 듯 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미라는 모두에게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을 열기로 했어요. 제 경험을 살려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요. 황혼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요. 모두가 놀라움과 기쁨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태식이 물었습니다. 나도 돕고 싶어요. 재혁이 덧붙였습니다. 미라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 하지만 이건 제 프로젝트예요. 물론 조언은 언제나 환영해요. 밤이 깊어가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재혁이었습니다. 미란, 정말 혼자서 갈 거예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라는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니까요. 재혁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언제든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전 기다릴게요. 6개월 후 황혼의 정원 실버타운이 성대하게 개장했습니다. 미라는 이사장으로서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설은 최고급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특징이었습니다. 개장식에 태식과 재혁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가 된 듯 했습니다. 미영은 아직 감옥에 있었지만 세현과 지원은 새 삶을 찾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식이 끝난 후 미라는 혼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라는 돌아섰고 햇빛 속에서 미소 짓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태식인지 재혁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누군가인지는 다음 이야기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제일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